안녕하세요. 평생 함께 살 국제결혼을 추구하는 국제결혼 멘토 이든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국내 결혼 중개를 7년 한 멘토가 국제결혼을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가장 큰 전제는 제가 맺어드리는 신부,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신부에 한해서입니다. 너무 가난하지 않고 또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내 결혼처럼 너무 높은 경제 조건이나 학력, 집안, 그다음에 능력, 부모 노후 대비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젊은 한국 남성분들이 일찌감치 국내 결혼을 좀 접으시고 저에게 국제 결혼 상담을 하시는 20대, 30대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일맥상통하게 한국 여성한테 좀 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조건도 너무 많고 또 사실 이룰 수 없는, 지금 이 나이에 이룰 수 없는 경제 조건을 요구하고 또 반대로 신부는 그만큼 갖춰져 있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적게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사랑이 형성되기도 전에 너무 조건부터 따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려는 건지 그런 의심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오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깨지거나 결혼 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국제 결혼을 할 때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면 2000년대 예비 지금 신부들이 생각보다 자신이 부모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나이 많은 남자, 못생긴 남자, 경제력이 좋지만 좀 별로인 남자를 참고 희생해서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맞지 않는 국제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을 해야지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런 한국 여자들 그러잖아요. 서울 경계 집 있냐? 지방은 싫다. 차 있냐? 재산은 또 뭐 있냐? 부모님이 물려줄 것들은 있냐? 직업은 안정적이냐? 결혼하면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 사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도 있고, 계약서 같이 써서 집에 붙여놔서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국내 결혼은 완전 계약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사실 결혼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분이 안 좋고요. 둘만 사랑하고 너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만 갖추고 있다면 사랑을 바탕으로 젊은 나이에 가정을 이루고 좀 차차 같이 키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신혼을 위한 정책도 좀 많고 지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시대의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특성이 좀 잘 맞습니다. 실제 현지의 베트남 사람들과 제가 함께 지내고 또 같이 생활하다 보면 여성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저희 어머니 때 생각이랑 그다음에 시대랑 좀 닮은 게 많습니다. 대학의 중요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랑을 찾아서 좀 일찍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서 아이 몇 명 낳고 또 행복하게 가정을 위해 조금 희생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시대의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의 남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좀 가부장적이고 폭력, 폭언도 사실 많았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바람 이런 것도 좀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국 남성, 그 다음에 베트남 현재 여성, 이게 좀 저는 잘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한국 남성들은 현재 좀 난이도 좀 높은 한국 여성들과 연애를 몇 번 해보면 웬만하면 여자들한테 잘 합니다. 잘 맞추고 잘 챙겨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잘 맞고, 또 베트남 신부들이 그런 거에 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면 자국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이 거의 없고요. 20대 초반 남자들이 사실 뭐 알겠고 무슨 배려를 하겠습니까? 내가 최고고 이쁜 여자 있으면 꼬시고 싶고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람도 많고, 그래서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성이 지금 시대에 좀 잘 맞다,
또 이제 K 문화, 그다음에 SNS의 발달로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베트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이 가정적이고 로맨틱하고 좀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 예비 신부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볼 때 한국 남성들한테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자녀 출산에 대한 걱정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 결혼 시장에서 30대 후반만 돼도 노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5살 나이만 나도 5살 나이 차이만 나도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35세가 넘어간 여성들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노산입니다. 그래서 시험관도 많이 하지만 잘 안 되는 한국 신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좀 난임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초월 연령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걱정이 줄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간혹 신랑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임신이 안 되는 커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술, 담배 끊으시고 체력 관리 좀 하셔서 국제결혼 도전하셔서 자녀를 만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대면 상담 신청하시고 좀 국제결혼에 도전을 해보세요. 뭐 많은 정보, 뭐 중요한 거, 뭐 위험한 거 이런 거 좀 알아보시는 경우도 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이입니다. 나이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예요. 그런 거에는 사실 시간이 투자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 헤어스타일, 패션, 그다음에 피부 이런 것들만 좀 관리하시고 최대한 빨리 좋은 업체 찾으셔서 국제결혼 의뢰를 맡기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면 1년, 2년, 3년 지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걱정은 짧고 굵게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pain. You'll never hear me, bitch,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need. Your mind's got the key ingredient.